중간 크기의 돌멩이가 가라앉아 있다. 지아씨가 물속으로 몸을 굽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런 건 못하러? 개똥에도 약의 수렴이 없다는데 아무렴 돌멩이가 개똥보단 낫지 않겠어? 잘못하면 이 쌀 한국에 잘들 서둘러. 돌멩이 입수. 밸브가 달린 파이프가 양쪽으로 뻗어있다. 산상조각 난 나무 조각들이 물에 잠겨있다. 수조의 방. 팔꿈치 길이만한 나무 막대가 떠있다. 손을 뻗어 건져 올렸다. 그럭저럭 튼튼해 보이는군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발끝에 걸렸다. 이건 건져 올린 뭉툭한 쇠뭉치는 도끼의 머리 부분이었다. 왜 이런 게 여기? 지아씨가 도끼날을 빼앗아 들었다. 괜찮은 물건이긴 한데 좀 더 완전한 모양이 되어야 쓸모가 있겠어. 완전한 모양이라뇨? 도끼 말이야.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도끼가 있어야 쓸모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죠? 혹시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가능하지. 도끼의 날, 도끼날, 손잡이 기둥, 묶을만한 끈. 다니다 보게 되면 꼭 챙기자고. 도구 많아서 불편한 일은 없으니까. 지아씨가 힘주어 말했다. 엘리베이터인가? 대수씨가 황급히 철망 문 쪽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없잖아. 문 안쪽에서 승강기는 없이 그저 암흑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모두의 안색이 어둡다. 열린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막다른 골목뿐이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순 없다. 이렇게 된 이상 잠긴 문을 열고 어디로든 들어갈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찰, 재수색의 결의. 아저씨 말에 따라 들어왔는데 막다른 곳이 나와버렸잖아. 어떻게 할 거야? 대수씨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이대로는 끝이야. 모두 이런 상태라면 전멸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잠깐 포기하거나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린 그저 열린 길을 끝까지 온 것뿐이에요. 그 말은 잠긴 방을 열어보자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예 용접되어 있는 문을 제외하면 아직 2개의 문이 남아있어요. 중앙통로와 입구 쪽에 있던 2개의 방,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 맞아, 아직 가보지 못한 장소들이 있어. 아깐 들어갈 방법이 없다면서 이 길을 따라 들어온 거 아니야? 그만 징징거려.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 아가미가 진화될 때까지를 기다리겠다고? 난 사양하겠어. 지아씨는 원래의 페이스를 되찾았다. 뭐 물론 나도 그냥 있자는 건 아니라고. 혜연씨, 이제 우린 어떻게 하면 되죠? 기본적은 아까와 같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으며 잠긴 문 근처를 조사해보죠. 막혀서 가보지 못했던 장소에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른다. 아니, 길은 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가느지만 튼튼해 보이는 끈이 박스 안의 밸브와 바닥의 파이프에 메어져 있다. 튼튼해 보이는 끈이라 딱 마음에 드는데 가져갈 방법이 없나? 제가 풀어볼게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지만 단단히 묶인 매듭은 잘 풀리지 않았다. 이러다 우리 다 물귀신 되겠어. 풀 수 있게 메어놓은 게 아닌가 보군. 끊어야겠어. 끊는다. 쓸만하게 있나 알아봐야겠군요. 도끼날을 배수에게 주고 도끼의 날 부분을 들어 팽팽한 끈을 내려쳤다. 물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몇 차례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끈을 잘라낼 수 있었다. 좋아, 이걸로 쓸만한 물건 하나는 건졌군.
도끼를 만들어 봅시다. 조합. 임시도끼 아이템 입수. 어차피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긴 틀렸어. 난 여기가 신경 쓰이는군. 벽의 철판이 빠져나간 사이에 시멘트처럼 보이는 물질이 차있다. 하지만 너무 좁아서 사람이 지나갈 수. 이걸 보라고. 말을 끊은 제아씨가 회색 벽에 손끝을 대더니 긁어내듯 힘주어 밀었다. 손끝에 회색 물질이 묻어나왔다. 벗겨졌어. 이 시멘트는 완전히 굳은 상태가 아니야. 물로 가득 차 습기 천지인 이곳에서 굳지 않은 시멘트, 강한 충격을 주면 부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어서 부술 만한 걸. 모두 탈출할 방법을 찾아 분주해졌다. 물을 묻힌 도끼로 벽의 구조물을 찍어 나갔다. 물기를 머금은 상태라도 쳐서 부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다. 순경 아저씨로는 안 되겠어. 힘이 세고 오래가는 애를 시켜. 힘이 세고 오래가는 애. 대수씨 부탁합니다. 임시로 만든 도끼를 대수씨에게 전했다. 똑바로 해봐. 살아야지. 대수씨는 받아든 도끼를 갈라진 부분에 잠시 대어보고는 힘껏 뒤로 젖혔다. 젠장, 될 대로 되라. 한 번, 두 번 세차게 도끼를 내리쳤다. 우리는 물을 뿌리자고. 남은 세 사람은 벽으로 계속해서 물을 뿌렸다. 부서져라. 부서져. 부서졌어. 손 떨어지는 줄 알았네. 대도씨가 부러진 도끼를 집어 던지며 손을 털었다. 대화. 갈등의 골. 대도씨가 벽에 구멍을 냈다. 하지만 남자들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아요. 모두의 시선이 희경씨에게 모였다. 부탁하지. 넘어가서 이쪽에 문을 열어달라고. 네? 희경씨는 경악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저 혼자서 넘어가라니. 무리예요. 우리가 밑에서 받쳐주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모두들 넘어가세요. 지금 캐릭터 만들 때가 아니야. 넘어가야 모두 살 수 있다고. 두 남자가 희경씨에게 다가가 소리를 높였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게 된 그로 인해 사람들이 격양되어 있다. 저 잠깐. 모두 진정하세요. 손을 내밀어 두 남자를 제질시키고 희경씨에게 말했다. 혼자 들어가는 게 무서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에서 문 쪽을 살피면 틀림없이 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희경씨는 우리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좋아요. 넘어가 드리죠. 하지만 문을 열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요. 알아낸다고 해서 문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도 마시고요. 자, 어서 저 올려보내세요. TV에서 보던 거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실제와 환상 정도는 구분해요. 덩치 큰 꼬마야. 희경씨는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차갑게 웃었다. 미안합니다. 부탁하죠. 아니요, 절 이용하세요. 저도 지금껏 그러고 있었으니까. 모두 힘을 합쳐 희경씨를 구멍으로 올려보냈다. 그녀가 구멍 안으로 사라졌다. 이 바다 소문으로 성깔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 이상인걸. 덩치 큰 꼬마라고. 두 남자는 구멍을 올려다보며 투덜거렸다. 상황에 쫓겨 큰 부담을 안겼던 것도 사실이죠.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익사 직전까지 가도 그렇게 여유를 부릴 거야? 지아씨가 쓰는 숨을 짓고 있을 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물이 차오르는 좁은 방이 나타났다. 희경씨 무사해요? 다행히도 팔, 다리 모두 붙어있어요. 그녀의 대답이 매몰차게 들렸다. 여기도 딱히 길은 없어 보이는데. 한정짓기는 이릅니다.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살펴가며 길을 찾아보죠. 정말 빨리 나가고 싶다고. 대수씨의 고함이 시끄러운 물소리에 섞여 사라져갔다. 2층 설비실. 여기 장갑이 하나 있네요.
바닥에서 일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솜 끝부분이 미끄러움 방지 처리된 고무장갑 한 켤레였다. 철제 박스의 손잡이를 잡고 당겼다. 안되는 거 투성이구만. 박스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열쇠를 찾아야 한다.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투명한 유리 커버가 씌워진 스위치다. 이 정도라면 급한 김에 주먹으로 깨보려 해봤다. 생각보다 두꺼워. 커버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이걸 깰만한 게 없을까? 돌멩이를 들어 유리 커버를 내리쳤다. 커버가 산산조각으로 깨지며 내부에 스위치가 드러났다. 장치 위쪽에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닫혀있다.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뭔가로 잠겨있는 게 아닐까요?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자.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파이프 뒤에 흰 그림자를 발견했다. 세모 기호가 그려진 카드였다. 명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점이다. 환풍구 틈에서 무언가가 꽂혀있다. 네모 기호가 그려진 카드였다. 틈새에서 흰 그림자를 발견했다. 원 모양의 기호가 그려진 카드였다.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점입니다. 가져가시죠. 시간이 없다. 손에 뻗어 스위치로 가져갔다. 자, 잠깐만요. 조심. 이경씨가 외쳤지만 이미 손을 가져간 뒤였다. 엄청난 전기가 몸 안에 내달렸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정신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갔다. 우와, 엔딩 9 전기구이. 게임 오버. 자, 여기서 아까 고무장갑을 안 껴서 한번 죽었고요. 이번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누르겠습니다. 물이 묻은 상태에서 장치에 섣불리 손대는 건 위험해. 나는 고무장갑을 꺼내 한 손에 끼웠다. 잘 생각했어. 장치에 직접 접촉하면 감전될지도 몰라.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스위치에 댄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방 오른쪽 장치의 뚜껑이 튕기듯 열렸다. 열린 장치 안에 상자가 들어있었다. 이 상자 잠겨있어요. 열쇠가 아니라 상자는 사면이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드라이버 같은 게 있어야 열 수 있겠어요? 그딴 거 없잖아. 대수씨의 말대로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쳐갔다. 잠깐, 내가 어디서 드라이버를 본 것 같은데. 재하씨가 젖은 얼굴을 훔치며 눈을 굴렸다. 혹시 아무도 기억 안 나? 지나가는 길에 어디에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그때 말을 하지. 왜 지금이야? 꼬치꼬치 괴묻지마.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기다릴 거야? 어디쯤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글쎄, 중앙복도 어디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역시 찾았다. 철제 박스한 장치의 구멍에 드라이버로 보이는 물건이 반쯤 꽂혀있다. 서둘러 꺼내줘. 손잡이 부분에 물이 묻어 미끄러운 데다 무엇에 맞물려 있는지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뭐야? 설마 안 빠지는 거야?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미끄러지지 않고 손잡이를 잡아 당길 만한 방법이 없을까? 역시 고무장갑이죠. 철제 박스한 장치의 구멍에 드라이버로 보이는 물건이 반쯤 꽂혀있다.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고무장갑을 꺼내 양손에 끼웠다. 이거라면 미끄러지지 않고 드라이버를 꺼낼 수 있을 겁니다. 끝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뒤로 한 번에 뽑아냈다. 장치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드라이버가 뽑혀져 나왔다. 뽑아냈다. 해냈어. 어서 상자를 열어봐.
드라이버로 나사로 잠김 상자 분해 모압인가? 검은 열쇠 입수. 별다른 분명은 없다. 이 검은 열쇠로 열어보겠습니다. 검은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돌렸다. 박스의 문이 열리고 정체 모를 장치가 눈앞에 나타났다. 이게 뭐지? 세모 모양의 기호가 떠있다. 작은 홈이 파인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 무슨 용도일까? 붉은색 단추다. 눌러봤지만 별 반응은 없었다. 여기다가 카드를 넣으면 되겠죠? 동그라미 카드부터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 카드. 여기 선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모 기호가 그려진 카드를 꽂았다. 마지막 네모 카드. 그 다음에 누르고 있습니다. 카드를 모두 꽂고 스위치로 손을 뻗었다. 이봐! 잠깐! 지아씨가 외쳤지만 버튼을 누른 뒤였다. 엄청난 전기가 몸 안을 달달렸다. 전기구이. 여기서도 장갑을 끼고 눌러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무장갑을 손에 끼우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르는 순간 감조될지 모릅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방법이 없으니 어서 해봐. 고개를 끄덕이고 스위치를 눌렀다. 큰 진동에 이어 어디선가 세게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바깥쪽입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찾아가 보죠. 바깥으로. 중앙통로에 오자 변화가 눈에 띄었다. 저기 보세요. 중앙통로 안쪽에 문이 열렸다. 설비실의 장치는 여기에 연결된 것이었나? 자, 어서 이동합시다. 자, 2층 영통의 방으로 왔네요. 쌀알따위가 든 가마니가 쌓여있다. 다른 걸 찾아보자고. 알 수 없는 장치가 물에 잠겨있다. 수치를 표시하는 화면이 있지만 물에 잠겨 고장난 듯하다. 호황기통인지 연통인지 모를 큰 철제 통로가 천정을 향해 나있다. 입구 부분이 막혀있는 상태다. 일단 다른 것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벽에 손잡이가 달린 철판이 덮여있다. 힘껏 담겨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도 어딘가에 여는 장치가 있겠죠? 낡은 천장이다. 오래된 접시 따위와 젓가락 몇 개뿐이었다. 작은 구멍이 나 있는 박스다. 위에 조그맣게 압력 스위치라고 새겨져 있다. 압력? 전기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당장 손볼 만한 건 이 박스뿐이다. 조작할 방법이 없을까? 이 구멍 안에 사용할 만한 건 없어요? 가진 걸 점검해 보기로 했다. 스위치 버튼. 1층에서 가져왔던 스위치 버튼을 꽂아 보았다. 버튼 안쪽이 스위치 박스의 구멍에 물려 들어갔다.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대로 손에 힘을 주며 눌렀다. 벽에 있던 철문이 열렸다. 철판 안쪽을 살펴보았다. 톱니바퀴 장치기요. 안쪽 깊숙한 곳에 작동을 멈춘 톱니바퀴들이 있었다. 고장난 걸까요? 내가 한번 보지. 지아씨는 물에도 아랑곳 없이 몸을 구멍 안으로 쑥 밀어 넣었다. 톱니바퀴가 하나 빠져있어. 하지만 장치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군. 지아씨가 귀에 들어간 물을 빼며 말했다. 빠진 바퀴를 찾는다고 해도 장치 자체가 멈춰 있어서야. 길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톱니바퀴를 찾는 일도 장치를 움직일 방법을 알아내는 일도 해내야만 해. 혜경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드라이버로 여기 내 귀퉁이를 열어보겠습니다. 드라이버로 내 귀퉁이에 나사를 풀어냈다.
열렸나? 아직입니다. 안쪽이 한 번 더 막혀 있어요. 보다 깊숙한 곳에 이번에는 새로 2장의 철판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번 건 나사도 없어. 가지고 있는 물건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는 상태다. 힘으로 나도 하는 수밖엔. 힘하면 허대수. 드라이브를 잡고 나선 대수씨의 표정이 여느 때보다 비장해 보였다. 죽느냐 사느냐 뭐 그런 거군. 드라이브를 들어 양쪽 철판 사이에 끼웠다. 모두의 긴장된 눈이 한자리에 모였다. 드라이브를 붙잡은 대수씨의 옆 이마에 실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라차차! 철판을 억지로 휘어뜨리는데 성공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뭐야! 휘어진 드라이버를 떨어뜨리며 대수씨가 내뱉었다. 굽어진 철판 뒤에는 또 2장의 철판이 이번에는 한 채 틈도 없이 상하로 맞물려 있었다. 철판 안에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었다.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희경씨의 비명이 물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모두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손을 놓고 서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다시 연통 쪽으로 다가가 안쪽을 더듬어 보았다. 그런 것은 찾아서 뭐해? 대수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움직였다. 잠깐만요. 여기 뭔가가? 통로 안으로 넣은 손가락이 철판 사이에 있게 해서 무언가에 걸렸다. 얼핏 더듬어 보기엔 손톱만한 길이에 가는 막대기 같았다. 위쪽으로 살짝 잡아 올렸다. 철판 안쪽의 톱니 장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뭘 어떻게 한 거야? 안에 있던 것은 스위치였다. 서서히 움직이는 톱니바퀴 장치를 보며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톱니 장치를 작동시켰지만 중앙에 바퀴 하나가 없어 끌고 있다. 여기 바퀴 같은 게 있네요. 연통과 벽 사이의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톱니바퀴였다. 이 톱니바퀴를 여기다가 작은 톱니바퀴를 장치 양쪽에 빠진 공간으로 가져갔다. 돌아가는 장치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헛돌던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통 안쪽을 막고 있던 2장의 철판이 갈라지듯 벽 안으로 사라졌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해결된 거야? 대수씨가 얼빠진 표정으로 감탄사를 날렸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연통 안을 살펴보았다.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의 끝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었다. 어서 올라가요. 당장이라도 올라갈 태세의 사람들을 만류했다. 한 사람씩 희경씨를 가운데로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배열을 정리한 뒤 사다리에 올랐다. 미끄러운 쇠기둥을 조심스럽게 잡고 한 단씩 밟아 올랐다. 먼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 듯한 소리가 들렸다. 방금 들었어? 무슨 소리지?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것 같지 않아요? 희경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가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첨벙하고 물에 파문이 있는 소리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모두 조심하세요.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끝나기 전에 화면에 커맨드를 입력하라. 자, 여기서 또 엔딩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일부러 틀릴게요. 처음 몇 개는 가까스로 피해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부를 피하는 것은 무리였다. 태연씨 괜찮아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의문의 물질은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다. 머리와 코가 시큰하더니 뜨끈한 게 흘러나왔다. 피? 사람들이 뭐라 외쳤지만 내게는 멀게만 들렸다. 손에 힘이 빠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거꾸로 떨어지고 있었다. 아마도 찰나의 시간이었겠지? 하지만 내겐 영원한 추락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엔딩 10 기나긴 추락. 8 별공 740 131 별 73
536 성공. 갑자기 떨어진 물건들을 가까스로 피했다. 모두 무사합니까? 아래쪽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난 괜찮아요. 이쪽도 피해 없어. 죽는 줄 알았네. 다행히 다치거나 떨어진 사람은 없었다. 잠시 대기하며 상황을 살핀 뒤 다시 위로 향했다. 어두운 용통 안에 네 사람의 거친 호흡이 울린다. 이 사다리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피로와 추위 그리고 긴장감이 마구 뒤섞여갔다. 엉망진창이 된 머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이 위에 통로가 있는가?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모두가 숨기는 죄는 무엇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었다. 제2장 김박 엔드. 이건 또 뭐하자는 수작이야. 어두운 방 안에서 남자는 눈을 떴다. 대강 잡히는 물건을 붙잡고 일어나려다 쓰러져 버렸다. 꼴이 영 말이 아니구만. 모셔오려면 리무진이라도 대령해야지. 개념 없는 놈. 잠시 누워있던 남자가 마취약인가 하고 내뱉었다. 적당량 투여라는 원칙도 모르나. 잠시 머리를 감싸 안고 신음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보나마나 그 녀석도 끌려왔다는 이야기겠군. 다시 몸을 일으키려다 무릎을 꿇으며 엎드려졌다. 누워있던 남자가 갑자기 피식 웃었다. 이젠 정진정명 말 그대로 미쳤구만. 답이 없는 업그레이드 또라이가 되었어. 그게 재밌긴 하지만 기왕 자유이용권을 끌어줬으면 마음껏 놀게 둬야지. 이 모양으로 해놓으면 화끈하게 즐기지 못하잖아. 재미를 보려면 어서 일어나야겠지. To be continued. 어떻게 이럴 수가. 뒤로 꺾인 준영씨의 고개를 붙잡고 앞으로 숙였다. 누렇게 뜬 눈이 허공을 향해 있었다. 혜진씨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벽을 짚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수연아. 수혁씨가 팔을 뻗어 젖은 머리를 끌어안았다. 정말로 우리 죽일 생각인가 봐. 거짓말이 아니었어. 정말로 죽일 생각이었어. 혜진씨는 물러설 곳 없는 구석으로 계속 뒷걸음질 쳤다. 숨막힌 공기가 남은 자들을 짓누른다. 생존을 건 게임, 진정한 전개가 시작된 것이다. 내보내줘!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애처로운 비명이 허공에 부서져 갔다. 제3장 안죄 얀수연 루트. 2층 엘리베이터. 흐릿한 조명이 꺼질 듯 전멸하고 있다. 수혁씨가 준영씨의 시신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다 마치 물건을 다루듯 무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혜진씨의 얼굴을 더 깊숙이 파묻었다. 손잡이가 달린 단검이야. 엄청난 힘이군. 목 뒤 경추를 대각선으로 관통하고 턱 아래 경동맥 쪽으로 나왔어. 단검은 쓸만해 보이는데 뽑아서 가져가는 게 좋겠군. 순간 속이 울렁거리며 현기증이 느껴졌다. 아니요. 그대로 놓아두세요. 부탁해요. 수혁씨는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무리하지 말고 저쪽에 가 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준영씨의 얼굴을 살폈다. 얼굴빛이 검어. 생각해보면 점점 더 심해졌었지. 그의 말을 들으며 준영씨의 누렇게 변색된 눈동자를 떠올렸다. 수혁씨가 갑자기 조용하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도 발견했어요? 아니. 더 이상 조사할 게 없군. 이쯤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재촉하는 얼굴에 어두운 빛이 느껴진다. 문 쪽에 웅크린 혜진 씨를 일으켰다. 수혁 씨 쪽을 돌아보니 의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의자는 그냥 놓은 게 아니었어. 마치 바닥에 붙인 것처럼 고정시켰군. 몇 번 흔들었지만 의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수혁, 지식인, 시신 탐색, 고정된 의자. 잠깐, 저게 뭐지? 수혁 씨가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들어갔다. 안쪽 구석의 작은 구멍에 안에서 가는끈이 삐져나와 있다. 재빨리 다가가 가는끈을 잡아 올렸다. 앗! 길게 늘어났던 끈이 핑기둥 구멍 안으로 빠져버렸다. 미안해요. 어쩔 수 없지. 늘어나는 걸 보니 환성이 있는 끈이었나 보군. 수혁 씨는 다시 근처를 조사했지만 구멍 근처에서 눌린 자국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조사. 맥없이 늘어진 준영 씨의 시선은 마치 현실성 없는 동물처럼 느껴졌다. 버튼 박스를 조작해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잠깐, 준영 씨는요? 시체를 끌고 가기엔 우리 모두 지쳐있어.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여닫혔던 문을 생각해봐. 만약 누군가 들어와서 준영 씨를 살해하고 도망쳤다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야. 조금이라도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버리고 가는 편이 좋아. 수혁 씨가 문 밖으로 나가고 혜진 씨도 창백한 얼굴을 숙이며 따라갔다. 그에 이어 마지막으로 뒤따라 나왔다. 위험해! 엘리베이터가 큰 소리를 내자 수혁 씨가 손을 잡아 끌었다. 엘리베이터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래로 떨어져 나갔다. 수연아, 괜찮아? 가쁜 숨을 몰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탱하는 줄이 끊어진 건가? 아니면... 혜진 씨는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전진하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PDA로 현장 사진을 찍어뒀어요. 경찰에 제출하면 도움이 되겠죠? 수혁 씨는 한 박자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동작해요? 그 PDA? 여기가 어디쯤인지 나와 있어요? 네. 현재 위치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혜진 씨는 뿌옇게 흐려진 눈을 비비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젖은 몸을 말리고 그녀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 양수연 기록, 엘리베이터 추락, 현장 사진, 3층 식당 입구. 빈 LPG 가스통이다. 녹슬어서인지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에 이런저런 병들이 나뒹굴고 있다. 수혁 씨가 첫째 캐비넷에 손을 뻗었다. 자물쇠가 달렸군. 문 중앙에 큰 자물쇠가 걸려있다. 여러 개의 병을 꽂는 틀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다. 튀어나온 벽에 글라스와 포크 기호가 그려진 낡은 종이가 붙어있다. 작은 첫째 박스가 있다. 잠겼어. 열쇠를 사용해야 열릴 모양이군. 파이프가 심하게 녹슬어 있다. 문 위쪽의 장치 하단에 에어 컨디셔너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 에어컨이군.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전원이 들어와 있나봐. 켜고 끌 수 있나 본데 아무리 살펴봐도 버튼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종류인가봐요. 작은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문의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거짓말처럼 쉽게 열렸다. 잠겨있지 않았어. 역시 이곳으로 누군가 내뺀 건가? 혜진 씨는 수혁 씨의 등에 숨어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섰다. 거칠게 벗겨진 벽과 바닥에 붉은 자국이 섬뜩한 분위기를 풍긴다. 식당으로 쓰던 곳이었군. 3층 식당 홀. 습기에 뒤틀리고 변색된 목재 의자다. 수혁 씨가 테이블 커버를 잡고 세차게 걷어냈다.
테이블 위에 지피들이 나뒹굴었다. 응? 지나치는 수혁씨의 뒤에 혜진씨가 작게 소리쳤다. 무슨 일이에요? 뭔가를 밟았어요. 혜진씨가 주워둔 것은 새끼 손가락만한 개의 나사였다. 작은 나사 입수. 바베큐 그릴이 놓여있다. 이상하네요.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장소의 그릴이 위에서 쓰던 걸 가져다 놓은 거일지도요. 녹슬고 그을린 철망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 뭔가 있어요. 녹슨 철망은 그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수혁씨도 담뱃을 살피는 중이라 일단 놓아두기로 했다. 탄가스록은 주워둔 가스통을 흔들어 보았다. 내용물이 거의 없어. 그런 가스통을 다시 테이블 아래로 던져버렸다. 창문 구멍 쪽으로 가보았다. 철판으로 빈틈없이 막혀 있었다. 카운터 안쪽에서 큰 공구통을 발견했다. 이중 구조의 공구통 안에는 작은 통이 하나 더 들어있었다. 공구통 입수. 찬장과 장식장을 뒤져보았지만 도움을 찾지 못했다. 중간쯤에서 종이 박스를 찾았다. 박스를 열어보았다. 주먹만한 나무 뭉치가 들어있었다. 마치 망치의 머리 부분처럼 생겼네요. 기둥 중앙에 구멍도 있어. 손잡이와 고정 나사가 있으면 망치로 쓸 수 있겠는걸? 수혁씨는 나무 뭉치를 받아들었다. 나무 망치. 공구통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다. 공구통을 분해하겠습니다. 벤치 집게, 나무 손잡이. 좀 조합을 해보죠. 나무 뭉치와 조합. 나무 손잡이를 합치면 손잡이 된 뭉치. 여기다가 조합. 아까 요 나사가 있었죠? 나무 망치 아이템 입수. 다른 곳을 찾아봐도 마땅한 게 없으니 자물쇠를 어떻게 해봐야겠어. 나무 망치로 하거나 벤치 집게로 하거나. 말을 바친 그가 꺼낸 것은, 자, 여기서 나무 망치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무 망치로 자물쇠 고리를 겨냥했다. 이걸로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망치 목이 부러져 빈군과 동시에 자물쇠의 한쪽이 풀려 떨어졌다. 열린 문을 젖히고 캐비넷 안을 들여다보았다. 열쇠예요. 잠깐, 뭔가 이상해. 열쇠는 반투명한 고체에 굳어진 채 캐비넷 바닥에 붙어 있었다. 수혁씨가 바로 떼어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듯 했다. 안 떨어지는군. 뭘 굳혀놓은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걸 처리하기 전까지 열쇠를 얻지 못한다는 건 확실해. 의문의 고체로 굳혀진 열쇠가 캐비넷 서랍에 붙어있다. 이번 벤치 집게로 집어보겠습니다. 벤치 집게로 고체를 세게 때려보았다. 안 되겠어요. 처음부터 이런 용도의 도구도 아니고. 수혁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를 받아들었다. 회의. 붙여진 열쇠. 캐비넷 안에서 열쇠를 발견하긴 했는데 어떻게 꺼내죠? 벤치로는 안 되겠어.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도구가 있다면? 딱히 떠오르는 거라도? 혜진씨는 머리를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릴이요. 그릴? 식당에 있던 그릴 안에 뭔가 있었어요.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어. 혜진 씨는 뒤늦게 기억이 난 듯 바닥을 마주쳤다. 좋아. 그럼 거기 조사해 봅시다. 아까 여기에 토치 같은 거 있었는데 이 철망 안쪽에서 뭔가를 봤었어요. 저게 뭐지? 꺼내봐야 알 수 있겠는데? 녹슨 철망이 들러붙었는데 어떻게 꺼내죠? 떼어내거나 잘라낼 방법을 생각해봐야. 벤치를 강수혁에게 전달 후 수혁에게 벤치 집게를 건넸다. 이걸 사용하면 철망을 끊거나 떼어낼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안에 든 걸 확인해보자. 수혁씨는 벤치 집게로 철망을 잡고 힘줘 돌렸다. 완전히 떼어내는 건 무리겠어. 철망이 벌어진 틈으로 잽싸게 손을 넣어 내용물을 꺼냈다. 안에 있던 건 뭐였지? 라이터 같아요. 점화용으로 쓰는 큰 거. 가스하고 연결해서 쓰는 토치 같은 거군. 결국 이것만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이야기네요. 테이블 아래 작은 부탄가스통이 뒹굴고 있다. 아까 찾았던 점화용 라이터에 이걸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은 생각이야. 시도해보자. 부탄가스 입수. 이거랑 조합을 점화용 라이터. 아, 이쪽이 아니다. 점화용 라이터를 불로 녹일 수 있는지 보죠. 거의 바닥난 가스를 잘 흔든 뒤 라이터를 켰다. 꺼지지 않게 조심해요. 불길을 캐비넷 안에 눌러붙은 고체에 가져다 댔다. 녹는다. 열을 가자 고체는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작업을 계속해 열쇠를 꺼낼 수 있었다. 열쇠 입수. (3층) 식당홀. 방금 녹인 열쇠를 가지고 여기를 갈 수 있겠죠? 캐비넷 안에서 얻은 열쇠를 사용했다.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문으로 향하던 수혁씨가 손에 든 점화용 라이터를 가볍게 흔들었다. 다 써버렸군. 그는 점화용 라이터를 테이블 쪽으로 던져버렸다. 저길 봐요. 고액이 나누어진 장치 안에 여러 개의 병이 들어차 있다. 3층 와인 창고. 자, 이번에는 벤치 집게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걸로 자물쇠의 최고리 부분을 끊을 수 있을 거야. 수혁씨는 벤치 집게를 가져와 고리 부분을 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벤치의 녹슨 손잡이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다. 열린 문을 젖히고 캐비넷 안을 들여다보았다. 열쇠예요. 잠깐, 뭔가 이상해. 열쇠는 반투명한 고체에 굳혀진 채 캐비넷 바닥에 붙어 있었다. 수혁씨가 바로 떼어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듯 했다. 안 떨어지는군. 뭘 붙여놓은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걸 처리하기 전까지 열쇠를 얻지 못한다는 건 확실해. 자, 여기서는 망치를 써보겠습니다. 나무 망치를 꺼내들었다. 이걸로 저 고체를 깨보죠. 몇 번 두들기자 가늘게 실금이 났다. 내가 하지. 수혁씨가 망치를 빼앗아 들었다. 몇 차례 내리쳤지만 고체는 조금씩 금이 갈 뿐 완전히 깨어지지는 않아. 그의 망치질에도 조금씩 짜증이 섞여갔다.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수혁씨는 망치가 부러질 때까지 고체를 두들겨 결국 깨어내는데 성공했다. 열쇠 입수. 강수혁 스트레스. 열쇠로 캐비넷 안에서 얻은 열쇠를 사용했다. 저기 봐요. 고액이 나눠진 장치 안에 여러 개의 병들이 들어차 있다. 3층 와인 저장고. 들어올 때부터 여기가 신경 쓰였어.
수혁씨가 장치를 유심히 살펴봤다. 이건 와인 저장고예요. 아무렇게나 병 하나를 꽤 살펴보았다. 라벨은 지워져 있지만 그냥 봐도 꽤 오래된 것들이군. 병을 다시 집어넣었다. 잠깐 저것 좀 보고. 왼쪽 끝 병이 유난히 튀어나와 있어요. 내가 꺼내보지. 수혁씨가 와인병을 잡아 꺼냈다. 병을 빼낸 수혁씨 표정이 변했다. 와인병의 몸통에 종이가 말려 있었다. 급히 종이를 풀어보았다. 하지만 종이는 텅 비어 있었다. 빈종이? 모두 망연자실한 얼굴이 되었다. 빈종이 입수. 회의. 백지의 비밀. 수혁씨가 빈 종이를 볼에 비추어 보았다.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역시 그냥 빈 종이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대로라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여기서 시큼한 냄새가 나요. 얼굴을 가까이 댄 혜진씨가 말했다. 시큼한 냄새? 와인 향이 아닐까? 아니, 와인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빈종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처리를 해놓은 게 아닐까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았다. 그럴지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 문제로군. 열이나 압력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향상액처럼 용액에 담근다거나 나름대로 방법을 궁리해보았다. 종이에 레몬 같은 거 이렇게 뿌려도 글씨가 나타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용액을 클릭해볼게요. 싱크대에 고인 액체에서 시큼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종이를 담가보겠습니다. 빈 종이를 가지고 싱크대로 향했다. 싱크대에 고여있는 액체에서 시큼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 액체 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종이를 담그려고?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지 않을까요? 잠시 생각하던 수혁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빈 종이를 잘 펴서 액체 위에 띄었다. 종이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이걸 보세요. 붉게 물든 종이 위에 글자가 나타났다. 3.4? 말도 안 돼. 3.4. 뭘 의미하는 거지? 글쎄요. 각자 초조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와인잔 몇 개가 벽에 걸려있다. 빈 가스통이다. 바닥에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잠기지 않는 빈 서랍이다. 지저분한 접시 따위가 든 철제 선반이다. 식기류 외에 물건은 없었다. 끝이 깨어진 도자기 컵이 떨어져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대형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했다. 빈 손잡이가 달린 문이다. 밀고 당겨봐도 꿈쩍하지 않았다. 3, 4라. 세 번째, 네 번째, 요건데. 저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와인은 왜? 3, 4라는 숫자의 뜻? 혹시 이 와인 진열장에 대한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죠? 두 획이 나누어진 진열장을 바둑판처럼 보고 왼쪽에서부터 3, 위에서 4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꺼내본 병은 보통의 와인병일 뿐이었다. 그럴듯한 느낌이었는데 병을 다시 집어넣었다. 잠깐! 방금 병을 밀어 넣을 때 난 소리 다른 병을 넣었을 때와는 달랐어. 혜진씨가 다시 병을 꺼내 살펴봤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점이 없는데요? 아니, 거기가 아닙니다. 진열장 끝에 병이 닿았을 때가 문제였어요. 진열장 안을 살펴야 합니다. 그는 진열장 안쪽에 손을 집어넣었다. 한참을 뒤적거리던 그가 손을 빼냈다. 봐!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작은 버튼이 달린 리모컨이 있었다. 어디에 쓰는 걸까요? 글쎄, 이제부터 찾아야겠지. 혜진씨가 리모컨을 눈앞에 가져가 자세히 살폈다.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지만 송풍이란 글자가 남아있어요. 송풍? 송풍이면
바람이 나오는 거니까 에어컨 아닐까요? 아, 에어컨 리모컨 같은데? 한번 보죠. 회색 리모컨을 들어 에어컨으로 향했다. 버튼을 누르자 낡은 에어컨이 서서히 동작했다. 에어컨의 송풍구에서 열리면서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방금 무슨 소리가... 열쇠인가? 웅크리고 앉아 바닥을 더듬는 혜진씨 옆에서 수혁씨가 자세를 낮췄다. 이게 떨어지는 소리였군. 그가 집어든 것은 작은 열쇠였다. 혜진씨는 바로 옆에 있는 열쇠를 보지 못한 것이다. 혜진씨 혹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건... 그녀가 손을 뻗어 내 말을 저지했다. 피곤해서 그래요. 장혜진 시력. 시력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자, 이제 다른 분을 갈 수 있겠죠? 혜진씨가 테이블로 향했다. 저 한 잔 마셔도 괜찮을까요? 와인을요? 네. 춥고 목도 마르고 이런 걸 마시면 열이 좀 날까 해서요.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껏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질 못했어. 수혁씨가 말라붙은 입술을 만지작거렸다. 그럼 조금 마시고 이동하도록 할까요? 수혁씨가 벽에 걸린 글라스 잔 하나를 꺼내 깨끗이 닦았다. 혹시 모르니 잔은 이것 하나만 사용하죠? 나는 와인 키포로 봉해진 뚜껑을 열었다. 키포로 봉해 놓았다는 건 누군가 마셨던 적이 있는 걸까요? 그렇겠지. 병의 상태를 보면 꽤 오래전인 듯해. 혜진씨가 첫째로 와인을 따라 마셨다. 시큼하지도 않고 먹을만 하네요. 정말 죽은 거였죠? 준용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준용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죽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사람을 가두고 눈앞에서 죽이고. 그녀는 약하게 떨리는 두 손을 맞잡았다. 내 차례가 되어 와인을 따랐다. 와인을 넘기자 몸 안에 따뜻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2층 이후로는 놈에게서 연락이 없군요. 준비한 덫에 아직 걸리지 않았다는 반증일지도 몰라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들 여기서 나갈 수는 있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잔에 둔 수혁씨는 연거푸 석잔을 마셨다. 준영씨를 잃었지만 아직 우리 3명. 살아남아 여기서 나갈 겁니다. 말을 마친 수혁씨가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히포 뚜껑을 닫았다. 잠시 한 잔만 더요. 닫힌 병을 혜진씨에게 건넸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한 잔을 더 따랐다.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는 것 같아. 혜진씨는 뚜껑을 덮고 병을 내려놓았다. 너무 많이 마시진 말아요. 병을 흔들어 소리를 내보였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렇군. 자, 이제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는지 알아보죠. 잠김 철문에 작은 열쇠 구멍이 나 있다. 에어컨에서 얻은 열쇠를 사용했다.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방이 나타났다. 계단인가? 위로 갈 수 있을지 몰라요. 3층 계단. 여기 뭔가 떨어져 있네요. 수혁씨가 뭔가를 밟았다. 뭐지? 깎지 않은 새 연필이었다. 어째서 이런 곳에 연필이? 이유 없이 두진 않을 것 같군요. 문 앞에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특전 아이템을 이곳에 사용하면 특전 시나리오로 진입합니다. 컬렉션 요소 수집으로 얻은 열쇠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다. 특전 열쇠? 이건가? 열렸다. 리더?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다. 어서 일어나. 조금만 더 자게 해줘. 리더, 오늘은 결전의 날이잖아. 아차, 그렇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눈앞에 딕스가 서 있었다. 캡틴이 부르고 있어. 미안, 이런 날 늦잠을 자다니. 정말 이상한 꿈이었다. 우리들을 비롯해 저들까지 등장하는 꿈이라니.
아무래도 결전을 앞두고 긴장한 탓인가 보다. 간단히 신병조회를 마치고 브릿지로 달려갔다. 오, 왔는가. 캡틴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갑게 맞아들였다. 리더, 오늘 같은 날 늦잠이라니 너무하잖아. 균형군이 빈잔을 주었다. 리더도 그동안 피곤했을 거예요. 이제 곧 최종 결전이. 피곤하더라도 다 끝내고 쉬어야지. 계속 이런 식이면 영성 못해. 모두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할게. 누가 리더를 걱정했다고 그래? 응? 혜진이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돌렸다. 자 그럼 대강 진정된 것 같으니 바로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네.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검은방 세력과의 최종 결전을 앞둔 상황일세. 검은방 놈들. 재수가 불끈 쥔 주먹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상대도 이제 최정의 병력만을 남겨둔 상태. 절대 방심해선 안. 갑자기 캡틴 제아가 말을 멈추고 목을 움켜잡았다. 캡틴! 캡틴 제아는 테이블 뒤에 놓인 쓰레기통을 붙잡고 토하기 시작했다. 어제 간부급 회식에서 포탄주를 드셨나봐요. 사령관급에선 회식과 접대가 잦으니까. 하지만 최종 결정 직전에 회식이라니. 다들 궁시렁거리는 사이 캡틴 제아는 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일었다. 그래. 작전은 이미 여러분에게 전달한 상태를 잘 해주리라 믿네. 캡틴의 안식이 창백하다. 캡틴 제아는 아예 쓰레기통에 얼굴을 묻고 본격적으로 토하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얼른 출동하자. 다들 고개를 저으며 도어너 머신 경락고로 체크 스탠바이. 라저. 시그널 그린. 언제든지 오케이야. 이상무. 좋았어. 출동이다. 잘해줄 거라 믿네. 쓰레기통에서 겨우 고개를 든 캡틴 제아가 입에 묻은 건더기를 닦지도 않은 채 말했다. 지구의 평화. 안녕을 좋아하는 정의의 지구특공대. 장기전대 도너맨. 블랙커피를 마신 뒤 위장처럼 우리의 지구에 신호가 오고 있어. 워워 베이비. 지나치게 무난한 레드 류테. 무난해서 죄송합니다. 파워형 덩치 캐릭터 그린 버대수. 다 부셔주겠어. 이론의 박식한 흑고파 블루 서준용. 널 공격 패턴을 알아냈다. 일련의 여주인공 옐로우 양수연. 그 사람 뭐까지? 발칙한 새침 북그 핑크 장혜진. 특별히 널 지켜주려던 건 아니라. 장기전대 도어너맨은 검은방이 야욕을 분쇄할 수 있을 것인가. 벌써 최종화 그리고 전설로. 한참을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핑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힘내.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적의 중추에 접근하게 돼. 그 전에 여기서 죽게 된다면 어떨까? 이 목소리는? 낯익은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재빠르게 날아온 그림자가 바닥에 착지했다. 호호호. 리더! 그렇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선자는 우리의 리더였던 남자. 세례당의 적의 간부가 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전 레드. 그레이트 무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그레이트 무열이라. 정빨 날리는 네이밍이군. 그는 어림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나는 그레이트 무열 따위가 아닐세. 어둠의 사자. 관뚜껑을 열고 퍼덕이는 흡혈박쥐와도 같은 음파 전율의 상징. 악마와 죄침 먹고 사탄과 어깨동무 내동무를 부르는 배덕의 아이콘. 수식어가 너무 촌스러워. 나의 새로운 이름 하모니블리세. 너무 촌스러워. 차라리 그레이트 무열이 훨씬 나아. 촌스러운 수식어로 모두의 기세를 꺾고 있다. 역시 이 배틀의 달인 그레이트 무열. 태영군 어떻게 된 건가?
모두 나의 포스트 모더니즘한 네이밍 센스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군. 그레이트 무열, 그는 쇠뇌당하다 못해 네이밍 센스까지 잃고 말았던 것이다. 이 얼마나 잔인한가, 이 얼마나 촌스러운가. 나의 몸에 오로라가 감돌기 시작했다. 리더가 분노하고 있어. 파워가 상승한다. 고구마를 구워 먹던 우리네 연통 난로처럼 연기가 뿔뿔. 개촌빨 날리는 수식어들을 연결하던 그 뒤로 여성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더 하무열, 여기는 내가 맡을 테니 당신은 어서 통통에게로 돌아가세요. 뭐야? 더 우희? 나의 즐거움을 빼앗을 셈인가? 나타난 것은 더 검은방의 3인자 더 우희경이었다. 악의 조직엔 역시 섹시한 여 간부가 필요하다며 그쪽에 가 붙은 개념 여자다. 총통의 명령입니다. 즉시 범퍼 돌아가세요. 그는 못마땅한 얼굴로 등을 돌렸다. 안돼, 그레이트 무열. 접근하는 옐로우에게 더 우희경이 울트라 레이저빔을 쏘았다. 야! 옐로우! 후후! 얼굴도 안 되며 몸매도 안 되는 여러분이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전투력과는 상관없잖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블루는 더 우희경의 몸매를 사정없이 훑어보았다. 이 저질? 핑크의 초비, 블루의 목덜미에 장렬했다. 좋아! 블루! 모두들 그녀의 수작이 넘어가선 안 돼! 소리치며 모두를 불렀지만 이미 전선은 와해되고 있었다. 옐로우 양수연은 구석에 쓰러진 채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며 울고 있다. 핑크 장혜진은 블루 서준용이 볼을 잡고 막을 늘리며 몸매가 그렇게 좋더냐 하고 외치고 있다. 블루 서준용은 뭐라고 변명 중인데 볼이 잔뜩 드러나 있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린 허대수는 여자를 어떻게 때려 하면서 만 후비고 서 있는 상태다. 좋지 않다.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은 남대원들에게 더 우희경은 너무나도 벅창산대였던 것이다. 어떻게 된 거지? 도어너맨?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우희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스나가 여자를 때리는 남자는 사람도 아니랬는데 나 역시 절체정명의 위기생에 놓이고 말았다. 뭐하고 있는 거냐, 유태현? 한심하군. 이 목소리는 시크릿 본보. 야! 눈을 뜨자 우희경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어떻게 된 거냐, 레드? 너답지 않게 물은 모습이군. 역시 당신이었군. 도너 블랙. 마지막까지 나와 리더의 자리를 얻고 경합했던 냉철한 실력자. 결국 내가 리더 자리를 맡자 호련히 사라졌던 자. 그래서 별명이 땡이 소갈딱지가 된다는 자. 수혁씨, 당신이 도와준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고생하는 꼴을 보자마자 차마 그냥 지나갈 수 없더군. 말하는 그의 무릎이 후투성이가 된 것으로 보아 끼어들 틈을 찾느라 오랫동안 짬을 본 듯했다. 물론 그의 쪼잔한 속을 상하게 할까봐 말은 하잖아. 수혁 선배가 도와준다면 나 열심히 할게요. 어느새 달려온 핑크가 여동생 연기를 하고 있었다. 뭐 별로 안 도와줘도 되는데. 제일 도움이 안 되는 주제에 궁시렁대고 있다. 엄마가 여자 때리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큰일 날 뻔했네. 덩치 안 맞는 마마보이 같으니. 그럼 팀에 합류하도록 하지. 이로써 전력이 증강된 상태로 적의 본거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적의 심장부에 들어왔어. 우리 기지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제작비 문제입니다. 그럼 지역적인 문제는 신경 끄고 어서 사주 경계를 실시해. 긴장된 분위기 속에 모두 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리더, 여기는 아무 이상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무 조용한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적막한 방 안에서 불안에 잠겼다. 갑자기 방 한 군데에 놓인 전화가 울렸다. 블랙과 저것은 위험하다는 눈빛을 교환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전화가 왔으면 얼른 받아야지.
그린이 냉큼 전화를 받았다. 안 돼, 이 양반아! 거대한 폭발과 함께 그린이 방구석으로 날아갔다. 그린, 정신 차려. 하지만 그린의 상태는 너무도 위중해 보였다. 리더, 미안, 천화, 예절을 지키려다. 더 말하지 마. 발은 천하, 예절은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는 거. 그린은 마지막 순간까지 천하 예절을 중얼거리다 숨을 굳었다. 그린! 이럴 수가 그린이 이미 숨을 거뒀어요. 한 면쯤은 저렇게 얼빠진 녀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방구석에 놓인 소파 뒤에서 그레이트 무열이 일어섰다. 이런 짓을 하다니? 용서 못해. 흐흐. 자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오직 끔살만이 남아있지. 이 목소리는 허강민, 당신인가? 그래, 채도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넣었군.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친 이상 너희들의 패배는 정해진 수순이지. 너 허강민 총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강렬한 위화감이야. 허강민은 사람을 절로 압도하는 똘끼 충만한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총통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도 없는 미천한 것들입니다. 맡겨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무열, 아니 더 하무열의 말에 허강민은 고개를 젓다. 방이 좁아서 갈 데가 없네. 그냥 나도 싸우는 게 나을 것 같군. 그래, 정정당당하게 지켜주다. 날 외침에 그의 공허한 눈동자가 이쪽을 향했다. 제비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해보자고. 죄, 레코드. 이건 죄 레코드. 그것은 상대의 죄를 잇는 허강민만의 특수기술이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읽히게 되는 실로 무섭게 그지없는 기술. 도너 블랙, 자네는 흥미로운 죄를 지었군. 무엇이 나를 읽은 거야? 블랙은 흠칫 놀라며 자세를 바로 잡았다. 리더 전장에서 미끄러진 다음 뉴티언의 차를 500원짜리로 잔뜩 긁어 놓았더군. 아니 그게 당신 짓이었단 말이야? 밴댕이 속았딱지? 얼마 전 앞요리 뉴티언 찌질이 똥싸개라고 적어놓은 것도 그의 짓이었네. 할부도 끝나지 않았던 차에 저질러진 만행에 대한 분노로 다시금 되살아났다. 그건 오해야. 게다가 옐로우와 핑크에게 양다리를 걸치려고 했었군. 무슨 소리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부인하려는 그의 등 뒤에 2개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허허허. 해명 좀. 두 여자에게 지지 끌려간 도너 블랙. 강수혁이 반말말을 들으며 정신을 차렸다. 우리를 이간질한 셈이군. 허강민 비겁하다. 진정한 실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네. 그는 최종 보스다운 미소를 지었다. 리더, 제가 그 약점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허강민의 그 죄를 잇는 것이 말 빨랐다. 좋아한대요. 뭐시? 어젯밤 블루 서준영의 잠꼬대. 옆에서 하무열이 마이크를 꺼냈다. 허강민은 몇 번 목청을 가다듬더니 소리를 높였다. 혜진아, 사랑해. 좋아해. I love you. I need you. 이게 무슨 소리야? 블루는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다. 화가 나죠? Kiss me, hold me, tight, whatever. 아니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저렇게 된 것인지 호르몬의 분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얼거리는 블루에게 핑크 장혜진이 번개처럼 달려왔다. 플라이니 킥! 블루는 저 끝까지 날아가 360도로 회전하며 거꾸러졌다. 난 너 싫거든? 매몰차게 소리치는 그녀를 보며 허강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도너 핑크, 헉! 자네는 익명 게시판에 옐로우가 의외로 군살이 많다고 올렸던 적이 있군. 거짓말이야! 네,
핑크는 옐로우에게 머리가 잡힌 채 어디론가 사라져갔다. 이럴 수가.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던 우리가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질 줄이야. 환상이 아니라 환장이겠지. 한무열은 80년대도 안 먹게 애드립을 날리며 접근해왔다. 그래 트무열, 한 팀이었을 때 당신은 나의 영웅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한 겁니까? 나는 너 같은 어린애와 한 팀이었던 적이 없어. 역시 강한 세네가 그를 속박하고 있다. 어떻게든 그의 정신을 되돌리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일 것이다. 할 말은 그것뿐인가? 그렇다면 이제 그만 손가락을 놓아라. 한모야의 주위로 강한 기운이 몰려들었다. 나의 필살기 80년대 유머 모음집을 받아라 봐라. 하나씩 던질 때도 이 정도 피해인데 저 개드립을 세트로 맞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식은땀이 어떻게든 피해야 해. 간장 풍장 풍장장은 간장 풍장 풍장장. 미묘하게 틀린 개그를 치며 한무엘이 공격해왔다. 안돼! 뛰어든 옐로우가 공중제비를 돌며 처박혔다. 괜찮아 옐로우? 나보다도 어서 저들을 물리쳐야. 재미없는 애드립을 맞은 그녀는 화려한 안색으로 미소를 띄었다. 그 사람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만. 옐로우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안돼! 작별의 인사는 다 마쳤나? 정화 한 통화 하지 그랬어. 나도 인사 좀 하게. 한무열은 계속 개드립을 치며 다가왔다. 용서할 수 없어! 내 안에서 경력과 용어 숨친다. 그럼 어쩔 텐가? 이제 너 하나뿐인데 이젠 이쪽에 머릿수가 더 많다고. 그들이 방심하며 다가온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승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 기운은 뭐지? 방심하고 다가오던 한무열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너희들은 나이 뽕이야. 끔찍한 시간이 흘렀다. 이게 언제적 개그야? 이런 썰렁한 개그는 뭐지? 그렇습니다. 한무열, 모두에게 무난하다고 불리는 저였지만 실은 숨겨진 재능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필적하는 개그 센서였던 것입니다. 그저 무난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봐! 창백하게 질린 총통이 소리쳤다. 다음 거 갑니다. 요즘 내가 리더를 하고 있는데 느낀 게 겁나 카리스마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난 카리스마가 없잖아. 난 안 될 거야 아마.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정막이 흘렀다. 내가 졌다. 저런 최신 빵빵 터지는 개그까지 기다니. 꽤. 바닥에 대자로 뻗은 한무열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비록 적이었지만 일세를 풍미하던 호걸에 썰렁한 최후였다. 방이 왜 이렇게 춥지? 핑크, 어서 얼어 죽겠어. 핑크에게 마저 턱이 돌아간 블루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저놈뿐인가? 그 여자에게 백열 싸대기를 맞고 양머리 퉁퉁 부은 블랙도 다가왔다. 그 사람이 자기 목까지 살라고 또 죽었다 살아난 옐로우까지 모두들 돌아와 주었구나. 자신있게 발을 내딛었다. 야, 박광민, 이젠 님이 불리한 차례인데. 내겐 최 레코드가 있다. 너에겐 당하지 않아. 훗, 그런 건 내게 맡기게. 이 목소리는 호호호, 늦어서 미안하네. 캡틴, 다 토했나봐. 캡틴은 입 주변을 닦으며 화강면의 앞을 막아섰다. 나야말로 죄의 아기꾼. 어디 내 죄를 읽어보시지. 화강면은 당황했지만 곧 기술을 사용했다. 죄 레코드? 아니, 이런 죄 많은 놈을 보았나? 화강면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과도한 정보량으로 잘못된 연산을 일으켜 강제 종료되고 말았어. 나의 패배다. 까불고 있어. 캡틴 제야, 당신은 정말 지저분한 인간인가 보군요.
어쨌든 이겼다. 만세. 결국 정의의 승리. 결국 정의는 승리하는군. 블랙은 한껏 폼을 잡았지만 볼이 부어서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블루는 저쪽에서 쓰러진 허강민을 마구 걷어차고 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기념으로 이거를 한식이다. 캡틴 젠은 술 냄새를 풍기며 외쳤다. 다들 흥겹게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몰래 구석으로 와서 물었다. 저 결말이 너무 험한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 기한 끝내자. 저렇게 말하니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안녕. 갑자기 로고가 날아와 딱 박혔다. 그 시세. 무예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왠지 씁쓸한걸? 촌스러운 로고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하룻밤의 꿈일 뿐이니까요. 수현씨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 놀다 간다. 지아씨가 다른 편 어깨를 툭 쳤다. 난 왜 이렇게 후락이 없어? 대수씨가 바닥을 차며 궁시렁댔다. 이제 갈 시간인가? 짧네요. 즐거웠어요. 침울한 표정의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자, 연극은 끝났네. 이제 각자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실. 무예 선배가 손을 흔들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흐릿해진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홀로 바라고 바란다. 내가, 그가, 그녀가 잠시나마 행복하기를, 행복했기를, 즐거웠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특전 엔딩이었네요. 자, 요거 마치고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웠어요? 어디선가 기쁜 듯 슬픈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엔딩 삽시 하룻밤의 꿈. 자, 여기서 영상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